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영상 제목, 기대꽃 하나 없는데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차 사고, 빚내서 결혼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야, 우리나라 참 빚쟁이 많아요. 대출 받는 거 정말 많습니다. 참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빚 지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누구한테 신세 지는 거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살면서 뭔가 대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 대출 받아서 뭔가 하는 사람도 많잖아. 근데 나 웃긴 게 그런 거야. 대출을 받더라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출을 받더라도 내가 갚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갚을지 안 갚을지 장담할 수 없는데 빚을 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갚을 수 없는 돈을 대출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갚을 수 없는 돈. 영끌한 거 같은 경우에는 갚을 수 없는 돈 아닙니까? 누가 봐도 갚기 힘든 돈 아니야? 근데 그거 무슨 겁대가리도 없이 그런 돈을 쉽게 대출을 받아요? 안 그래요? 나는 그동안 그 영끌하면서 4억 5억 대출 받았던 얘기 들어보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그만큼 돈을 모아본 적도 없고, 돈을 그만큼 축적을 해본 적도 없고, 그 이상 뭐 이렇게 돈을 벌어본 적도 없는데 무슨 수로 갚겠다는 건지. 그리고 뭐 하우스푸어 문제가 아니라 뭐 카푸어들, 뭐 맥푸어, 명품푸어 많이 있잖아요. 그럼 푸어족들 특징이 뭡니까? 대출을 다 받았다는 거죠. 현찰이 없으니까. 아니, 평소에 돈이 없는데 무슨 수로 갚습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평소에 돈이 없으면 안 사야 되잖아. 어? 안 사면 누가 뭐 잡아먹는데?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보낸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억울한 게 많아가지고 큰 빚까지 져가면서 무리하면서까지 그걸 몰려고 할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막상 그 빚을 감당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빚을 갚아 나갈 사람들이. 영끌적 분들은 아마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빚을 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죠. 막상 대가 치르려고 하니까 겁나가지고 나라에 도와달라. 완전 똥배짱이죠. 도와주긴 뭘 도와줍니까? 우리나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재정적으로 안 좋은데 누가 누굴 도와달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감당해야죠. 안 그래요? 애시다 좀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집을 살려고 그렇게 엄청난 돈을 대출받는 것도 그렇고, 자동차 하나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는 것도 그렇고, 그 백 몇 개 살려고 카드를 막 긁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함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알겠죠. 얼마나 버틸 수 있을런지, 이겨낼 수 있을런지. 제가 봤을 땐 그런 분들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고 나서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때 가서 알겠죠. 그때 가서 이제 깨닫겠죠. 근데 깨닫은 뭐합니까? 이미 마이너스 될 때도 돼버렸는데. 여러분, 가진 게 없으면 없이 살아도 돼요. 쪽팔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진 거 없이 살면 그거 자체가 불행이라 생각을 해요. 가진 거 없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 자체가 불행인데, 가진 거 있어도 불안하잖아요. 아니, 한번 생각해요. 명품백 가지고 있으면 불행하지 않습니까? 불행하잖아. 겉으로 멀쩡하지만 뒤에선 쫄리지 않습니까? 아, 나 이 돈 언제 갚지? 다음 달에 갚을 수 있으려나? 이자는 계속 쌓여가는데? 오히려 심적으로는 더 쪼들리지 않나요? 저기 대출을 받으면? 카푸어 같은 거 하면 당장 내가 내야 될 돈 생각하면 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간 돈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건지 모르겠네요. 무슨 생각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많아.
아직도 자기 주제를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깝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겨내지 못할 거예요. 이겨내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순간이 잠깐의 어떤 열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알아야 됩니다. 뭔가 큰 돈을 벌려고 엄한 행동하면 골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자기 가진 능력이 만족하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치 안 부리고. 난 웃기게 전 국민이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돼. 원래 부자는 소수인데 전 세계적으로 부자는 소수예요. 그리고 없는 사람은 자본력이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어. 부자가 안 되고 살면 뭐 의미 없는 건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잖아. 오히려 부자가 되겠다 달려들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잖아요. 남들하고 인척하려고 내가 허세 부리다가 내가 골로 가는 거잖아. 허세 같은 거 안 부려도 되잖아. 좋은 브랜드 옷 안 입어도 되잖아요. 뭐 그리 아쉬운 게 많아가지고, 뭐 그리 한 맺힌 게 많아가지고 다 하고 하려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자빠지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뭔가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요행을 바라면 골로 갑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있잖아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 남들 어떻게 사는지, 어떤 차 모는지 생각하지 마.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뭔가 휘황찬란하게 하고 다닌다고 잘 사는 게 아니야. 그게 왜 잘 사는 게 아닌지 앞으로 알게 되겠죠.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참에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어떤 그런 거칠애가 얼마나 쓸모없는지, 얼마나 본인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지, 본인 인생을 잡아뜨리게 만드는 건지 이번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남들한테 뭔가 잘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절대 내가 가진 능력에서 무리하지 마세요. 그 무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남들한테 꼭 내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 능력껏 살면 돼요. 그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비참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이것저것 다 하겠다고 대줘봐야 사는 것 자체가 더 비참한 겁니다. 그게 없이 사는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여러분. G80 몰면서 대리비도 못 내는 거 봤잖아요. 차값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돈은 현찰이 없는 게 말이 돼? 얼마나 돈이 쪼들리길래 대리비 얼마에 목숨을 건냐 말이야. 아니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면 그런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자동차 때문에 내 인생 자빠지게 생겼는데.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뭐 빚내서 뭐 해보겠다 생각하지 마. 그냥 스리드 사세요. 하던 가구 사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빚 때문에 본인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사람들, 허우적대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빚으로 그동안 헛짓거리하고 다녔는지를 안 보고 살 수 없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인생 결과가 걱정됩니다. 카푸어 한 가지로 해결이 어려운데 가지가지 했다면 부모님 덕으로 해결은 가능하겠죠 라고 했는데 이분이 카푸어를 잘 모르네요. 카푸어를 잘 몰라요. 카푸어는요 애초에 돈이 없어요. 본인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돈이 없어요. 부모님이 해결 가능했으면 부모님이 잘 사줬겠죠. 카푸어 대부분이 집안의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습니다. 집에 능력이 그렇게 좋았으면 카푸어 하도록 가만 안 놔뒀을 겁니다. 집에서. 잘 사줬겠죠. 카푸어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보통 푸어짓 하는 사람은요. 집안의 환경이 안 좋아요. 집안에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재정적으로 안 좋습니다. 집에서 뭔가를 못 해주니까 자기가 대주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카푸어도 명품 프로 주변에 있잖아. 한번 보세요. 집에 부모님이 얼마나 능력이 좋은 사람인지. 집에 얼마나 갖추고 사는지 한번 보세요. 부모님도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 없어요, 여러분. 보통 카푸어나 명푸푸어 하신 분들 보면 어렸을 때 뭔가 힘들게 자라가지고 남들이 가지는 거 못 가지고 자라고 내가 주거 환경이 안 좋은데 자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뭔가 한이 맺힌 사람도 있어. 열등감이나. 그래서 내가 나중에 성인 되고 나면 바로 운전면허증 따고 차 뽑는다. 차 무조건 뽑는다. 비싼 차 뽑아가지고 남들한테 보란듯이 자랑할 거다. 비싼 백 매서 내 나이 또래 여자애들한테 나 이 정도 하고 다닌다고 어깨 으쓱다니면서 다닐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서운 게 그런 거, 이런 거 실행에 옮긴단 말이에요. 그냥 상상만 하고, 에이, 행동을 옮기면 안 되지. 이렇게 좀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겁도 없이 실행에 옮긴다는 거야. 당연히 내가 가난한 환경이 자라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차는 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랄부로 차를 사는 거예요. 내가 저 샤넬백 메고 싶지만 돈이 없어. 버는 돈이 뻔해.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용카드로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푸어족 분들은 부모님으로 해결 못합니다. 부모님 사실 어렵습니다. 부모님도 어렵습니다. 부모님 능력이 괜찮았으면 자식이 카푸어 되도록 명품부 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보통 저는 푸어족 하시는 분들은 집안 환경이 안 좋아요. 집안의 능력이 실중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저렇게 푸어를 허덕인다고 부모님들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럼 저 푸어 상태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해결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해결해주면 안 됩니다. 저는 그 푸어 같은 거 있잖아요. 가족이라고 무조건 해결해주면 안 돼. 왠지 아세요? 해결해주잖아요. 또 합니다. 카푸어도 일종의 마약이에요. 한번 저 카푸어즈 했던 사람들은요. 빚이 있어도 또 사더라고요. 네, 또 사요. 저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는데 또 사. 명품 하나 맸던 사람도 이것 때문에 인생이 좀 안 좋아졌는데 또 사요. 한 번은 안 끝나요. 만약에 설령 가족들이 어떻게 돈을 짜내가지고 쌈짓돈으로 보태가지고 그 푸어족의 어떤 공경을 해결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안 바뀝니다. 또 합니다. 다시 차 뽑아요. 대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번 넘겼네? 그럼 다시 또 하면 되겠네? 그렇게 갑니다. 약간 B2랑 비슷해요. B2도 보면 빚져가지고 자식이 못 갚으니까 가족이 이제 대신 갚아주잖아요. 좀 갚아주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왜냐? 갚아주면 또 한다고. 정말 또 해요. 여러분 그 시사적격이라는 프로그램 보셨어요? 거기서 이제 부모님이 갚아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하잖아. 그거 보이죠? 무섭죠, 그런 거 보니까. 저렇게 뭔가 중독이 된 사람은요, 일반적인 내구장은 달라요. 메타인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할 수 있으면 또 하는 거예요. 카푸어들도 일반적인 내구장은 다릅니다. 도와달라고 도와주면 또 얼마 있다가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힘들어지면 또 하려라 그래요. 정말로. 이런 푸어족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그런 거야. 자기 혼자만 자빠지면 되는데 주변 사람까지 자빠지게 만들어요. 주변 사람까지. 주변 사람도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도와주면 정신 못 차려요. 괜히 도와줘가지고 그 주변 사람도 힘들어져. 그래서 도와주면 안 돼. 자기가 벌린 거니까, 자기가 엎지는 거니까 자기가 치워야죠. 자기가 책임져야죠. 여러분 주변에 카푸어 분들이 자기가 가진 어떤 채무를 감당 못해서 도와달라고 하잖아. 도와주지 마세요. 도와준다고 해서 바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도와주면 돈 돌려받을 것 같습니까? 못 돌려받습니다. 돈 나올 데가 없는데. 여러분 말 들을 것 같아요?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푸어님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뭔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해결하기 힘들 거예요. 결국 해결은 카푸어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빚진 사람 본인이 해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벌린 거니까 어떻게든 책임 무조건 지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